포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제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혼 사실부터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정말 이혼을 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만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상상을 한다 한들 남들이 비웃기 딱 쉬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할 줄 아는 일 하나 없이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펑펑 쓸어 다니는 그런 한량 같은 놈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복을 달고 태어난 거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부럽기 그지없는 인생 살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긴 했죠. 하지만 가족이 된 입장에서 그런 남편놈이 얼마나 철이 없고 무지하게 느껴졌었겠습니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남편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놓긴 했지만 정말이지 출퇴근 도장이나 찍을 줄 알았지 다른 회사 업무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출근 도장 찍는 게 용하다고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선자리를 주선해 주셔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선사업 쪽을 하고 계셨었어요. 기부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셨었는데 청렴결백하게 운영을 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으시고 그러셨었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아버지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귀담아 들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착한 딸이었죠.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우리 시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친정아버지의 자선사업재단에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해오셨고 두 분이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내셨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 서로 결혼시키는 게 어떻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실 그동안 남편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결혼은 나중에 시킬 거다 하고 미루고 미루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별로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한량 백수놈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남편놈이 마음에 드셨겠어요? 저희 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이니 뭐니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생 해오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죠. 하지만 제 나이는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연애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이러다가 시집 못 갈까 싶어서 헐레벌떡 선짜리 물어온 게 그 망나니 같은 놈이었던 거죠. 어차피 아버지 입장에서야 시아버지한테 기부금 많이 받고 있었고 재단 운영하는데 시아버지만큼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리저리 각도기 재다가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되기까지 한평생을 개조해도 모자란다고 하지만 네가 워낙에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있다. 그리고 원래 여자는 말이야. 빵빵한 시댁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최고인 것이야. 그래도 그 집안 사업이 탄탄하고 하니까 네가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물론 내 마음에 100% 차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겠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말이야. 김 사장님이 워낙 성품이 바르신 분이니까 믿고 너를 시집 보내볼 생각이야. 선자리까지는 생각해 보겠는데 결혼까지 하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긴 한데. 아니, 정말 아버지가 보시기에 괜찮은 집안이다 싶으세요? 결혼이라는 걸 진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하지. 김 사장님이 워낙 재단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마음먹기 달린 거니까 똑같지 않겠냐? 부부가 성격만 잘 맞춰 살다 보면 평생토록 친구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디서 남자 만난다는 소식도 안 들리니까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냐. 응? 어차피 이 사람을 만나나 저 사람을 만나나 그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에 보탬이 되고 평생 굶어 죽을 걱정도 안 해도 되면 차라리 그 집안에 시집 가는 게 낫겠네요.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인데 아버지께서 오죽 재고 따지고 하셨겠어요? 저는 아버지 믿어요.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시겠죠.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재단에 기부하시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시다면서요. 김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처럼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게 대단한 거지. 작은 회사라고 해도 말이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문도 하나 없이 다들 만족해하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어. 사람 자체는 됨됨이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제발 시집 좀 가서 엄마랑 아빠 걱정 좀 덜게 해줘라. 그래, 엄마가 네 아버지랑 결혼하고 보니까 말이야. 시집은 무조건 돈 많은 집안에 가야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자선 사업 한다는 사람 와이프가 할 말은 아니지만 돈 없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아니? 기본 의식주는 챙기면서 살아야지. 사랑이 밥 먹여주는 시대도 아니고. 영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선자리에 나가 볼게요. 대신에 제가 죽어도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두 번은 강요하기 없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의 갈림길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 관계서에 이름 하나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제 인생에 저를 위해 쏟아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될지는 몰라도 그때 되면 제가 나이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 나름의 즐거움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양가 합의하에 손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서로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하는 것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셨고 시어머니는 사치에 빠져 사느라 별로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별로 없다. 그냥 너는 너대로 할 일 하고 살아. 나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쇼핑도 다녀야 하고 해서 할 일이 많아서 네 인생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너 혹시 백화점 VIP 카드 가진 거 있니? 있으면 나중에 내가 대기 좀 태워달라고 할 때 백화점에 말 좀 해주라. 없으면 말고. 아이고, 저 옆에 내가 아주 사치에 눈이 돌아서는. 그래도 우리 복동이가 이렇게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걱정 하나 없다. 우리 아들이 조금 답답하고 모자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저 시어머니는 제가 철마다 새로 나오는 신상 명품들을 손에 쥐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상대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뒤에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남편이 결혼을 하고 철이 들겠거니 했었는데 이 인간이 무슨 날마다 사고를 치는 사고 제조기인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결혼 생활은 상상도 해보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술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신혼인데 남편이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밤이면 밤이라서 없어, 낮이면 낮이라서 없어. 어디서 뭘 하나 연락을 해봐도 답이 없고 그냥 혼자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자곤 했었죠. 저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일개미였으니까요. 남편도 뭐 출근을 하긴 하지만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출근 도장을 지 마음대로 찍었던 놈이었기 때문에 더 제멋대로 굴었죠. 사실상 오너의 아들인데 오후에 출근해도 잔소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어차피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모르는 척 무시를 했던 거죠. 남편은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 하면서 더 개차반으로 굴었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지. 제가 출근을 할 때도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지. 아유, 코도 얼마나 심하게 골던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신혼을 각방을 쓰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마누라가 왜 이렇게 정도 없고 차갑냐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집에 그냥 남처럼 지낼 동거인을 구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집 지키는 멍멍이들도 주인이 나타나면 반갑다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오면 맨날 전날 처 자빠져서 잠만 자고 있어.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속 괜찮냐고 물어도 보고 꿀물도 내오고 해야지. 내가 집 지키는 멍멍이가 아니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이름 있는 대기업 다니고 있다는 자각은 하고 있죠. 출퇴근이라는 게 당신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출근 시간이 그렇게 자유로운 직장인이 어디 있다고 맨날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나한테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전꿀물이 먹고 싶으면 아예 내가 출근하는 아침에 들어오거나 12시 이전에 일찍 들어오는 게 좋겠고요. 진짜 시대 좋아졌다 좋아졌어. 어떻게 남편이 하는 말에 이렇게 일일이 토를 해댈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우리 엄마는 말이야. 아빠가 술을 먹고 몇 시에 들어오든 안 자고 기다렸다가 꿀물을 타줬다고. 그 정도는 되어야 부부의 정을 쌓고 사는 거지. 자기 말이 굳이 곧대로 맞다면서 우겨대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편 돈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형편인 것도 아니고 남편 없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를 무슨 못나도 한참 못난 사람 취급을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서로 대화가 통해야 합의점도 찾는 건데 우리 대화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 거 바라고 싶으면 그렇게 당신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못난 여자를 만나지. 왜 나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저는 복종하면서 하늘 같은 남편이 최고다 하면서 살 생각 없거든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는지 짐 싸서 나가니까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혼 4개월 차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부모님 당연히 황당해 하셨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한들 신혼 4개월 차에 짐까지 싸들고 방에 틀어박힐 거란 생각은 못 하셨을 테니까요. 나한테 술 먹고 돌아와서는 꿀물을 타달라, 잠 안 자고 기다려라 하는데 그 말을 어찌 다 들어줘요. 내가 뭐 팔려간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 혼자 다 쓰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출근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 사람이 덜 됐어. 나한테 시어머니 운운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내가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울분을 토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뭐 두 사업가 집안이 결혼식을 올렸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올렸겠어요.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다 초대를 했고 호텔에서 으리으리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4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어요 하면 분명 뒷말이 나올 것이 분명했을 거고요. 솔직한 말로 결혼 생활이란 게 말이다. 30년 이상은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합이 맞을 수가 있겠니? 처음에는 다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부딪히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자선사업가인데 우리 집안 딸이 결혼 4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뒷말이 많이 나오겠냐 이거야. 원래 이혼하면 여자 쪽이 손해인 거 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많이 기부하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버지 사업 대부분 자금이 너네 시댁에서 나오는 돈이잖니. 만약 네가 이혼이라도 해봐라. 뭐 좋다고 기부금 턱턱 내놓겠어. 기부금 문제도 문제지만 네 아버지랑 네 시아버지가 호영호자하던 사이인데 그 사이까지 틀어지게 되는 거잖니. 네 아버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원래는 또 칼을 뽑았으면 당연히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염려도 염려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만류를 하시니까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그냥 개가 짖나 보다 하고 한번 참았어야 했던 것인지 그랬더라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일도 없었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친정에 며칠 지내면서 고민을 해야겠다 했는데 딱 하루 지나니까 시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철도 없고 생각도 많이 모자란 놈이라서 같이 데리고 살기 힘들지. 술 처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발이나 닦고 잘 것이지 말이야. 아, 왜 우리 복덩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사다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우리 아들이 참 부족한 놈이지만 데리고 살다 보면은 재미난 일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냈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로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양가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제 고집만 부려대면서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양가가 얽혀있는 문제도 있고 사실 또 이런 다툼 한 번에 이혼을 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뭐. 터덜터덜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니만 남편이 눈퉁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시아버지가 제대로 혼쭐을 냈다고 하시더니만 찍소리 못할 정도로 강하게 혼을 내신 것 같았어요. 남편 놈은 뭐가 억울한 건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입만 그냥 달싹이고서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까지도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 혀가 절로 찌릿해졌죠. 왜 저래? 하고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니만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 얼굴이 척걸이 된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아니지 싶어서 말을 한다. 아니 너는 그냥 가볍게 다툰 것 가지고 말이야. 가출까지 해서는 그렇게 큰 일로 만들어야 했니?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싸움이었다고 가출까지 하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꿀물이 먹고 싶었으니까 꿀물 타령한 거겠지? 그거 한 잔 그냥 타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까지 떨어.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원. 한마디만 하겠다던 시어머니는 10마디를 했고 전 일단 잠자코 듣고 있어야 했죠. 제가 거기서 말을 더 얹어봐야 잔소리만 길어질 테고 푸념이 섞인 말이었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말이다.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나까지 바짝 쫄아붙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아들 편 하나 못 들어주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 죽겠던지. 이게 다 네가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해서 생긴 일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계란 마사지 꼭 해줘라. 계란 마사지 해주라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시아버지가 엄격하게 남편을 이접듯이 잡으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갓난아기 대하듯이 오냐오냐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충이가 되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저게 다 시어머니가 만든 모습이었던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냐오냐 우리 아들 하면서요. 저는 애써 그 모자를 무시하면서 지냈고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멀리하니까 시아버지와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종종 연락을 하시며 저랑 남편 사이에 별일은 없는지 궁금해하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호출을 하라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도 저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편하신 건지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주말에는 자주 저를 불러다가 남들에게는 하지 못할 회사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죠. 내가 이건 고급 정보라서 말을 아무에게도 안 했다. 이번에 내가 거래하던 사업체 주식이 상장을 했는데 투자할 만한 것 같더라. 공모 청약 들어가면 있는 돈 털어서 한번 해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약간 브레인 쪽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돈 굴리는 법에 대해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사수들이 재테크 천재들이라 정보를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했고요. 시아버지랑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저한테 사업눈도 밝고 똑 부러진다면서 말을 하셨죠. 참, 우리 아들 대신에 사내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 정도 배짱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데 사업체 하나 번듯하게 차려서 운영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시대에 성별이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노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트렌디하게 살아야 경영도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변화에 민감하고 엄청 빠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버님도 같이 발맞춰서 변하셔야죠. 그래 그렇지. 맞다 맞아. 우리 며느리 말이 다 맞다. 어쩜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이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 브레인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시아버지랑 저랑 깔깔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장면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본인에게는 늘 호랑이처럼 구는데 제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네 말이 다 맞다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나 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글쎄 시아버지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에 어영부영 손을 댔다가 아주 있는 재산 다 말아먹어버리는 바람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도무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허구는 사고만 치고 앉아있는 게야.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남들이 돈 된다 하니까 해볼래 해서 판부터 버리면 어쩌겠다는 거냐고. 아유, 아버지, 나도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자꾸 이렇게 질책만 하시면 저 진짜 서러워요. 제가 뭐 실패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다 잘해보려고 한 일이잖아요. 아유, 이래서 너무 똑똑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 아니, 우리 아들이 중간은 하는 녀석인데 며느리가 너무 잘나서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기가 팍팍 죽네. 아주 팍팍 죽어. 제발 잘난 척은 딴 데 가서 하라 이 말이야. 아주 시댁 식구 3명이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데 이게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뭐 남편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지 혼자 벌인 일에 지 코가 다친 건데 왜 제 탓을 하고 드는지 이게 바로 시집살이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시아버지랑 회사 이야기를 꽃피워가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요?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부부 동반이라고 하니까 아니 벙벙하네.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데요? 사업가 집안 아들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해서 모임 가지는데 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가야겠더라고. 당신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자리 흔하지 않은 자리니까 준비는 깔끔하게 잘해. 자선사업가 집안이니까 너무 돈 냄새 나는 것들로 치장하지는 말고. 사업가 집안 자녀들끼리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지기는 하니까 저는 별 의심 없이 준비를 했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남편이 돈 냄새 안 나는 것들로 치장을 하라고 해서 그냥 검소하게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가방을 들었는데 다들 한자리 하는 사람들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싸고 왔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제가 명품 가방이나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서 준비를 좀 하라고 했으면 저도 나름 비싼 것들로 치장을 했을 텐데 저만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인성들은 좋은 건지 뭔지 제가 처음 가는 자리니까 적응할 수 있게 어색하지 않게 해주려고 말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콧방귀를 핑 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를 까내리는 말들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다른 사장님들 와이프분들께 제가 부탁 한 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보시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자선 사업가 집안이라 그런 건지 옷도 나는 받아 입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이 지도 편달 좀 해주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아유, 우리가 지도 편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왜요? 멋들어지고 좋은데. 명품이 뭐 별건가? 잘 어울리는 옷 입으면 그게 명품이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시기로 하셨나요? 사모님 같이 고품격인 몸에 배인 사람들만 그런 거죠. 우리 마누라는 영. 어찌된 게 명품을 입어도 동대문 티가 나는지 몰라. 역시 집안 내력은 숨길 수가 없는 건지 뭔지. 봉사 많이 다닌다고 하길래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지닌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싸나운지. 제가 아주 기가 팍팍 죽더라고요. 앞으로는 마누라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를 까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질투에 눈이 멀었다 한들 사납네, 촌티나네.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게 남편이 할 짓이냐고요. 솔직히 말을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누구는 코넬대, 누구는 뉴욕대, 누구는 어디로 유학 갔다 왔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남편이 계속 사사건건 우리 마누라는 국내파라고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국내파도 국내파 나름이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 출신인데 왜 그래요? 유학이라는 게 잘 가면 좋겠지만 유학 가서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그냥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난 적어도 국내파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수능 보는 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모님이 좋은 말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해외 유학파에 비빌 수 있는 이름은 아니죠. 내가 우리 마누라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으면 정말 눈도 못 마주칠 뻔했지 뭐. 그날 글쎄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딴지를 걸면서 까내리는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모임 자리 2시간이 20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겨우겨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버럭했어요. 이런 꼴 만들고 싶어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라고 한 건 아니죠. 도대체 나보다 더 학벌 안 좋은 사람이 몇인데 국내파 타령을 하는 건지. 당신 그거 나만 까내린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둬야 할걸요? 아무튼 다음부터 부부동반 모임에는 안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발끈을 해서 말을 해? 나는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말을 한 건데. 다음에도 같이 가야지. 부부 동반 모임인데. 내가 뭐 이혼을 했어? 어쨌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열이 받아서 고스란히 시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시아버지가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건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저 째려보면서 호통을 치고요. 아주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일러라. 네가 국내파인 게 뭐? 옷 좀 부티나게 못 입는 게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애를 왜 이렇게 잡냐? 편을 들 걸 들어야지. 그럼 어디 가서 당신 무식하다고 소문이라도 내면 당신은 자존심 다 버리고 웃으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고졸인 거 부끄럽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래서 내가 그거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며느리 정도 학벌이면 우수한 학벌인 거지. 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 지 마누라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고졸인 거 왜 밝히냐 신경질을 냈고 시아버지는 부끄러운 줄 알면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고 그렇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그런데 진짜 사고는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리 까도 양파 같은 사람인지 사건 사고가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이 글쎄 시아버지 회사에서 단박에 잘리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고 회사 일을 하면서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일인데 남편이 글쎄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또 횡령을 하게 된 이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느라 본인이 월급으로 받던 돈을 야금야금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판이 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사이트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멍청한 남편놈은 그것도 모르고 그 늪에 빠지게 된 거죠. 남편은 조금만 더 하다가 본인의 월급으로는 게임 머니가 충전이 안 되자 회사 돈을 뺏쓰다가 몇 천만 원을 횡령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게 큰 회사였으면 티가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회사가 뭐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티가 나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일일이 자금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 하필이면 또 저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조금이나마 주고 있던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고 제가 생활비 달라고 했으나 게임하는데 돈 다 썼으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못 준다 발뺌을 한 거죠. 당신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조금이나마 보태던 생활비까지 꿀꺽하고 그래?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봐야 술값 쓰는 정도 아니야? 아니 당신 딱히 친구들 술 마실 때 빼고는 안 만나잖아. 그 친구들은 거지야? 왜 매번 술값을 당신이 결제해야 하는 건데? 아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돈 쓸 곳이 있어서 좀 쓴 거지. 사람을 왜 몰아붙이면서 말을 하고 그래? 언제부터 나 하는 일에 신경 썼다고 그러냐고. 내가 어련히 생활비 마련해서 줄 테니까 그냥 좀 기다려라. 그렇게 보채기만 하는데 내가 이 집구석에 돈 쓰고 싶겠어?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까 이놈이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닌가 의심했지만 또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확인이 없었죠. 계속 동태만 살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한마디 얹더라고요. 예, 너 요즘 성의가 없어도 너무 성의 없이 구는 거 아니니?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선물을 타박타박 갖다 바치더니만 말이야. 요즘 사돈댁이 뭐 힘드시다니? 아유, 내가 답답해서 원. 아, 왜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오냐? 너 시집살이 하고 싶냐?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가득해서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 건데 자선 사업하는 집안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 그렇게 말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을 사오지 않으면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면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든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피하고 싶을 뿐이었고요. 결국 제가 이 화를 풀어낼 곳이 어디 있겠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밖에 없었죠. 아, 내가 오늘은 알아야겠다. 당신이 뭘 하고 다니길래 월급으로 받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죄다 탕진하고 있는 건지. 내 사생활인데 그걸 왜 당신이 감시를 하겠다고 그래?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초를 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아, 내 핸드폰 내놔. 그걸 왜 뒤져?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큰소리치고 휴대폰을 감추려고 하길래 억지로 빼앗아서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불법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삐뽀삐뽀 울렸고 역시나 제일 직방인 것은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회사에서 공금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디서 돈줄이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는 몰랐었던 상황이었어요. 단지 장부랑 공금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누가 훔친 걸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불씨를 지핀 거죠. 아버님, 저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결혼 생활한 지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인간은 사람이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월급도 안 가져오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불법 게임하고 있더라니까요. 금액이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그 큰 돈을 아버님께서 주셨을 리도 없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불법 게임을 한 사이트에 충전해온 금액이 글쎄 시아버지네 회사에서 빠져나간 공금이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바로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분노는 정말 어마어마했던지라 저도 찍소리 못했죠. 결국에는 월급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고 횡령한 돈도 뱉어내라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드자비하게 되었어요. 이게 또 제 무덤을 판 꼴이 된 것인지 결국 제가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며느라가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아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겠니? 내가 저놈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몰래 주마.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다 너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말고 돈만 받아 챙기고 있어. 물론 시아버지가 저에게 뒤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긴 했지만 남편 놈은 집에서 놀고 먹을 텐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회사 일에 치여 살고 있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시어머니가 모든 게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 게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또 일러 바쳐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몰래라도 치워줬을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회사를 떡하니 차지해야 하는데 며느리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 우리 남편 마음 돌려놔. 다시 우리 아들 복직시키고 사장 자리 앉게 지원하란 말이야. 어머님, 공금 횡령이라는 거 깜빵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아버님께서 적당히 덮으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애초에 게임을 해도 자기 돈으로 적당히 즐겨야지 회사 공금까지 끌어다 쓰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행동을 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히 입만 다물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알 턱이 없었다고. 내가 야금야금 메꿔 놓으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잖아. 당신 입이 방정이야. 남편의 허물을 감춰줄 생각을 해야지 뻗겨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인생 당신이 책임져. 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당신 때문에 꿀 빨고 있던 자리에서 나가리 된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 회사도 못 물려받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야 한다고. 알겠어? 제가 그 상황에서 반성조차 안 하고 이런 소리를 내뱉는 이 대책 없는 놈이랑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혼하겠다 결심했죠. 내가 당신 인생을 왜 책임져야 하는데? 싫어, 죽어도 싫어. 그냥 이혼해. 애초에 우리는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나는 부지런하고 당신은 게을러 빠졌다고. 집안일에 손을 대기를 뭘 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사고만 치는 당신이랑 내가 왜 평생을 살아야 해? 절대 못해. 이혼해. 그래, 내가 언제 이혼 이야기 나오나 궁금했다. 이혼하자. 나도 당신같이 드센 사람이랑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래 잘 됐네.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 이렇게 일치할 줄이야. 내가 아버님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당신도 이혼할 준비 잘해놔. 나중에 딴 말하지 말고. 저는 결심이 서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만 역시나 시아버지는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말이야. 진짜 모자란 놈인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 며느라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내가 며느리까지 없으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그런다. 아버님, 저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털어놓을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버님께서 이혼을 말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불법 게임 하는 거 알게 된 이후에 설마 게임을 아직도 하나 싶어서 씻는 동안 휴대폰을 뒤진 적이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 천하의 몹쓸 놈이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런 파렴찬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당장 가서 아주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던가 해야지.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어도 못 살겠어요. 제 인생 더 이상 결혼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곱게 이혼하고 싶어요. 남들 눈 신경 안 쓰고요.
비밀을 공유하게 된 시아버지도 더 이상은 아들이랑 살으란 말 못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라고 하셨고 저는 이혼 준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게 더 많으니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위자료를 왜 나한테서 찾아? 당신 양심도 없게 돈 달라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재산은 당신이 더 많은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지 않아? 오히려 재산 분할을 해서 내가 돈 더 많이 받아야겠다. 정말 무식하면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해볼 테면 해봐라. 대신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야 할걸?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가 당신인데 나한테서 재산을 뜯어가겠다고? 참나. 어디서 울음장을 놓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인 건 잊었어? 어차피 아들도 나 하나뿐이겠다. 그나마 말 통하던 당신이 사라지면 나한테 사업 물려줄 거란 이야기는 뻔한 결말 아니겠어? 원래 사업이라는 건 다 세습이 되기 마련인 거야. 고작 회사원인 당신이 날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습 좋아하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법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한번 해봐. 그렇게 이혼 소송에 돌입을 한 이후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누군가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리에 부득불 참석하게 되었죠. 남편이랑 저랑 이혼 소송 중이었고 서로 조정 단계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빨리 이혼을 확정지을 뭔가를 찾아야겠다 생각했죠. 제가 부부 동반 장소에 먼저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늦게 도착해서는 저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넌 나랑 이혼 소송 중 아니냐? 내 마누라도 아닌 게 여길 왜 와 있냐? 당장 안 꺼져? 네가 본데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인맥을 쌓으려고 그러냐고. 꺼져. 이러면서 침을 튀기는데 옆에 팔짱까지 끼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여자 저도 뭐 아는 사람이긴 했지만 모르는 척했죠. 그 여자는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을 때 발견하게 된 상간녀였어요.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이혼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써먹고 싶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당신 옆에는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나타났는지 궁금하네. 나도 어디 한번 소개해줘봐. 가증스럽긴. 뭘 모르는 척이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모르면 내가 소개해주지. 내 새 마누라 될 여자다. 너랑 이혼 소송 중이잖아. 나도 새 여자 만날 수 있지 않겠어? 너랑 이혼 소송 하겠다고 하고 나서 만난 거니까 이거는 불륜 아니다. 멍청한 건지 무식한 건지. 아니 우리가 이혼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혼인 기간 중인데 왜 불륜이 아니겠어. 당당하게 머리 빈 티 내지 말라고 좀. 너랑 나랑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잖아.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이게 왜 불륜인데? 야, 너 내 마누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꺼져라. 이 자리에 네가 왜 나타나냐고 불결하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제 옆에 파트너로 앉아있는 사람을 보더니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혼자서는 가지 않았거든요. 야야, 꼴에 너도 무슨 파트너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불륜이니 뭐니 한 거냐? 이야, 진짜 내노란불 장렬이다. 지는 불륜 당당히 하고 나는 안 되냐고. 그 말에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을 보고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전 당연히 여유롭게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고문 변호사였거든요. 남편 놈은 회사에 다녔다는 인간이 고문 변호사도 못 알아본 거죠. 출근을 했어야 얼굴도 알고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들놈 변호사는 안 해주고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시아버지라니.
제가 이번에 사장님께서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하셔서 대신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좀 아쉽긴 하네요. 뭐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 회사 고문 변호사가 왜 이 여자를 변호를 해? 당신 미쳤어? 이거 반역이야, 반역. 나를 변호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횡령 및 배임으로도 고소장 날아간 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 아드님과 내연녀 두 분 모두 고소장 오늘 날아갔을 텐데. 사실 이 내연녀의 정체는 남편의 횡령을 돕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불륜의 증거들부터 시작해서 횡령 이야기를 나눈 대화까지 보게 되었고 사진까지 찾아내게 되었죠. 누군지 몰라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회사 직원이라 했어요. 이 두 사람 횡령을 같이 한 증거 메시지가 있어요. 둘이 내연 관계더라고요. 회사 직원이라니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회사도 잘 안 나가던 인간이 바람 피울 능력은 있었나 봐요. 이런 개심한 놈. 전화에 쳐죽일 놈을 봤나. 감히 바람까지 피워? 거기다가 사무실 여직원이랑 같이 횡령까지 해. 네네, 이것들을 가만 안 두지. 이혼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이혼해라.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남이나 다름없는 이 여자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겠어. 너네야말로 불륜 아니야? 불륜 사실 감추려고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주 소란스럽네. 횡령에 배임 손해배상까지 물게 될 거고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도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입을 열면 열수록 죄가 늘어나게 되는 꼴이었죠 뭐. 남편은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평생 봐야 하는데 여기서 쪽팔리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자. 어차피 너도 여기 있을 주제가 못 되지 않냐? 나가서 다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내 파트너도 아닌데 네가 왜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딱 막아서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사장님께서 멍청한 아드님에게 회사 물려줬다가는 말아먹기 딱 쉽다고 자기 사장으로 여기 계신 이혼하실 배우자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앞으로 4년간 경영에 대해 배우고 회사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인수인계 받고 준비하기로 하셨고요. 그러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드님이시겠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뒤로 넘어가고 상간녀는 난리가 났죠. 뻔하디 뻔한 관계 아니겠어요? 돈이나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속삭였을 텐데 남편이 완전 알거지라는 사실을 변호사가 쫙 퍼뜨렸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개털이야? 아니 당신 빚도 있다며. 이거 어떻게 갚아? 나한테는 회사 물려받을 거라며.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라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어? 야, 회사를 꿀꺽하는 게 어딨냐? 너 다 이거 짜고 친 거지? 나 엿먹이려고. 너 같은 거 자멸시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고작 그런 거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큰 판을 짜겠니? 그냥 네 스스로 네 무덤 판 거지. 불륜 사실도 당당하게 고백했겠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쪽도 준비하셔야겠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 거거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전부 다 밖으로 새어나오더라고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하냐. 며느리 말이 다 사실이다. 변호사 선임해 준 것도 그렇고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건 것도 맞고 자기 사장으로 며느리 지목한 것도 맞다.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뭘 믿고 내 회사를 맡겨. 죽어도 안 되지. 정신 못 차리는 인간한테는 이런 한 푼도 못 준다. 남편은 망연자실했고 상간녀는 그대로 주변 눈치만 보다가 주랭랑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갚냐고 개털도 없는 거랑은 못 산다고 마지막 말을 흩뿌리듯 남기면서 말이죠.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여기서 배신 저기서 배신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씩 하게 만들었죠. 내가 멍청한 거 맞아. 그래, 내가 멍청이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천치였는데 내가 너무 아무것도 생각 못했어. 한참도 모르고 내가 멍청한 짓 했어. 용서해줘. 우리 아버지 마음 돌릴 사람 당신뿐이잖아. 게임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어? 내가 그냥 숨만 쉬면서 조용히 지낼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니 바람까지 피워놓고 뻔뻔하게 매달리는 꼴이란. 이래서 수준이 맞는 인간들끼리 모여야 하는 건데 저 사람 부른 사람이 누구야? 김 사장님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끼워 넣은 거지 뭐. 김 사장님이 후계자로 저 며느리를 지목했으니 앞으로는 안 봐도 될 사람 아니겠어요? 바람도 피울 깜냥이나 대고 피워야지. 아니 자기 처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시끄럽게 주목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누가 저 사람 좀 쫓아내봐요. 저는 당연히 제 발 앞에서 빌고 있는 남편 놈을 발로 뻥 차주었고 그대로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간 저에게 위자료 물어줘야지. 시아버지 회사에서 고소당한 거 갚아야지. 아주 그냥 시어머니가 눈물로 시아버지한테 빌었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당신도 같이 집 나가던가 했다더라고요. 얼마나 속 시원한 결말입니까? 저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이혼도 잘했고 지금은 경영에 대해서 다시 배우기 위해 시아버지가 붙여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아버지와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 집안 사업은 대물림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잘 됐다 싶어요. 친정의 재단은 전문 경영인이 맡기로 했고 저는 시아버지 뜻을 따라서 사장 자리 꼭 차지해서 끝까지 복수를 해줄 겁니다. 초반엔 제 이야기가 좀 답답했지만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타보단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